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의 모습은 참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수리가 처음부터 비상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 새끼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키운 건데요. 첫 번째 독수리는 부모가 모든 걸 해줬습니다. 먹이도 입에 넣어주고, 날개짓도 대신해주고,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죠. 두 번째 독수리는 달랐습니다. 부모는 먹이를 조금 멀리 두었고, 날개짓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며, 때로는 둥지 밖으로 살짝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날지 못했습니다. 둥지 안에서만 맴돌다 결국 스스로 먹이도 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반면 두 번째 독수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견디며 먹이도 스스로 찾아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40대 직장인 김솔명 씨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0년 넘게 부모님 의견만 따랐어요.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성인이 되고도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 이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 해줄게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잘까봐 대신 깨워주고, 직장에서 실수할까봐 업무를 조언해주고, 결혼한 자녀의 집에 찾아가 살림을 도와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해서 깨워주던 아들은 결국 회사에서 독립적인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식사부터 빨래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지만 딸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살림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선택을 부모와 상의하던 자녀는 작은 결정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다 해줄게라는 지나친 부모의 간섭의 결과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보살핌은 자녀의 자립심을 빼앗아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차단합니다. 그저 편하고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면접을 앞둔 자녀 대신 회사에 전화해 문의하는 부모, 성인이 된 자녀의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는 부모, 결혼한 자녀의 통장을 관리하는 부모.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과보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을 떼려고 해도 자꾸 도와주게 돼요.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가 계속 잡아주기만 했다면 우리는 결코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 손을 놓지 못했다면 균형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영원히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해줄게 대신 네가 해볼래? 라고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정해줄게 대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대신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과도한 보살핌이 아닌 적절한 거리를 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시간표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자녀의 일정에 맞춰 인생을 조절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자녀만을 위해 사는 부모의 모습은 오히려 자녀에게 큰 짐이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자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너만 보고 산다는 말은 자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없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60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들의 도시락을 싸느라 새벽에 일어납니다. 퇴직한 아버지는 직장 다니는 딸의 퇴근길에 맞춰 저녁을 준비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늘 부모의 의견을 기다리고 부모의 허락을 구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 역시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채 자녀의 삶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전부인 양 기뻐하고 자녀가 실패하면 자신의 실패처럼 좌절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 때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일정에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하십시오. 둘째, 부모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자녀의 방을 그대로 두고 창고로 쓰지 마십시오. 그 공간을 부모의 서재나 취미실로 바꿔보십시오. 셋째, 새로운 목표를 가지십시오. 은퇴 후의 삶을 자녀 돌보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작은 꿈이라도 이루어 보십시오. 넷째, 자녀와의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매일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연락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다섯째,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찾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자신도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녀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의 선택을 불신해 왔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 작은 취미를 고를 때도 부모의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그 길은 너무 위험해. 그 사람이랑은 행복할 수 없어. 그런 취미로는 미래가 없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꿈을 꺾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막아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3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며 말리는 부모. 유명 기업 대신 작은 회사를 선택한 딸에게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거기를 가냐며 타박하는 부모. 결혼 상대를 못마땅해 하며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라고 말하는 부모.
이런 불신은 자녀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39세 심성욱 씨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남자가 무슨 요리냐며 반대했고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매일 퇴사를 고민합니다. 가슴 한켠에 묻어둔 요리사의 꿈이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신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힘든 길을 걸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야말로 최고의 스승이 아닐까요? 힘든 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아닐까요?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은 실패할 자유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는 진정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집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노력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부모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력과 독립심이 자랍니다. 셋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부모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의 선택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먼저,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그건 안 되라는 말부터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둘째,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그런 선택을 했니? 가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지를 표현하십시오. 너의 선택을 믿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응원할게라는 말로 자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섯째,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신뢰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성장을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원했습니다. 등록금은 기본이고 취업 준비할 때는 학원비와 생활비를, 결혼할 때는 신혼집 비용까지.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 심지어 결혼한 자녀에게도 여전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머니는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세금도 비싸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퇴직한 아버지는 직장 다니는 딸의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게 번 돈이라 쓰게 하기가 아까워서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나중에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 이런 마음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35세의 이민수 씨는 여전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습니다. 월급은 자신의 취미생활과 모임에만 쓰고 생활비는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결혼 5년차 양서정 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도 꾸려나가기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경제적 의존은 정신적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부모님을 찾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너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단계적인 독립을 계획하십시오. 매달 나가는 지원금을 6개월에 걸쳐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고 계시다면 두 달은 80만 원, 그 다음 두 달은 50만 원, 마지막에는 30만 원으로 줄여가는 식입니다. 셋째, 생활비 관리를 가르치십시오.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식비는 얼마나 드는지, 저축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넷째, 비상금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십시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다섯째, 본인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나도 이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자녀도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에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자녀의 눈물겨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장만한 것의 가치를 압니다. 스스로 모아서 이룬 목표의 기쁨을 압니다. 스스로 꾸려가는 살림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그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진정한 독립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가 3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확인 전화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결혼한 자녀의 집에 매주 찾아가 살림을 도와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손주의 교육 방식에 대해 매번 조언이라는 말로 잔소리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가 된 후에도 우리의 부모님은 늘 우리 곁에서 조언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특히 결혼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녀 부부를 매번 걱정하며 매일 전화하는 것,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손주 교육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자녀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딸이 살림을 서툴게 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게 되네요. 내가 가서 도와주면 사위가 싫어하는 눈치예요. 60대의 한 아버지는 아들이 손주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해서 한마디 했더니 며느리가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런 개입이 만드는 결과를 보십시오. 첫째, 부부 관계가 흔들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젊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소한 다툼도 부모가 끼어들면 큰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둘째, 자녀의 성장이 멈춥니다. 늘 부모가 해결사 역할을 하다 보니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작은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셋째, 손주 교육에 혼선이 생깁니다. 우리 세대의 교육 방식과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작은 의견 차이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간섭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간섭을 줄이십시오. 매일 아침 전화하는 대신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걱정되더라도 참아보세요. 자녀도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부부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지 마세요. 찾아가더라도 미리 약속을 정해서 가시고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셋째, 손주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조언을 하지 마세요. 의견이 있더라도 자녀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의 경험이 늘 옳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넷째, 자녀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집장만, 이사, 직장 이직 등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생활을 만드세요. 자녀의 일상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대신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 모임을 가지세요.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언제 아이 가질 거니? 직장은 언제 옮길 거니? 이런 질문들이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자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자녀의 성장을 응원하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인이 된 자녀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자녀도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반드시 줘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놓아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의외로 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 해줄게라는 말로 시작된 과보호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걱정하고 해결해주면서 우리는 자녀의 날개를 묶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실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행복해야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자녀의 도전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자녀의 가능성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적절한 때에 멈춰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되는 지원은 독립심을 해칩니다. 때로는 부모의 지갑이 닫혀야 자녀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어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장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놓아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40년, 50년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했던 자녀였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독립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물러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물러섬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